자, 안녕하십니까. 화학 선생입니다. 별리사 스쿨에서 화학 담당합니다.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화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약 30년간 성인고시학원에서 화학을 담당했습니다. 30년 동안 가르쳤는데 세월이 한 3년 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오네요. 자, 처음에 제가 처음 강의를 뛰어들었던 게 별리사 강의였어요. 별리사 화학 강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편입 쪽 학생들을 어떻게 만나게 돼갖고 편입 강의를 하다가 그러다가 갑자기 국가가 미트 디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미트 디트 강의하다가 또 갑자기 국가가 피트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피트 강의하다가 미트 디트는 이제 시장 끝나고 피트도 시장 끝나고 다시 연어가 회귀하듯이 다시 별리사 학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세월이 30년이 갔더라. 그렇게 됐네요. 여기 와보니까 안타까운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공부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목표는 뭔가요? 지금 목표는 뭐야? 목표가 없나요? 내년에 만약에 뛰어든다면, 시작한다면 1차 붙는 것이 목표죠. 그죠? 여러분들의 목표는 합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합격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타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 가다가 공부를 뛰어들었을 때 전략 없이, 이 전략이라고 말하면 마치 잔머리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아쉽거든요. 1차는요, 전략적이어야 돼요. 1차 시험은. 2차 시험은 조금 이렇게 엉덩이 질기게,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또 요령 같은 거 좀 덜 피우고, 많이 써보고, 이런 데서 2차는 당락을 결정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차는 다분히 전략적이거든요. 근데 이 전략이라고 말하면은 학생들이 잔머리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1차를 몇 년씩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학생이 앞으로 1차를 4년 해야 붙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늘에 그렇게 운명이 정해졌다라고 생각합시다. 만약에 그런 일은 없지만 하겠습니까? 별리사? 총 맞았니? 그걸 하고 있게? 4년이면 미친 거죠. 그러면 4년 내지 5년 동안 공부를 해서 1차를 붙는 사람은 물론 그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만 바람직한 일은 아닌 거 맞죠. 그죠? 그러면 1차를 만약에 4년이나 5년 걸려서 붙었다라고 한다면 2차는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요? 실제 시험은 2차가 진짜 백이거든요. 2차가 진짜고 1차는 뭐예요? 그냥 1차는 단지 뭐예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이게 1차 시험이고요. 이게 2차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 장벽을 넘기 위한 관문 중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1차에서 전략 없이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붙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물론 노력하는 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자기가 그동안 자기만의 나쁜 습관인, 공부에 있어서의 나쁜 습관인 게으름이 있었다면 게으름을 타파하고, 공부를 늘려나가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공부를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으로 나타내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노력은 너무 힘들고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 많이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 과목을 많이만 하려고 그래요. 자, 얼마나 걸릴까요? 전 과목을 많이만 할 때 법과목 몇 과목이에요? 민법 있고요. 그 다음에 산재법이 3과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연과 물, 화, 생, 지입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볼 만한 시험입니까? 8과목이야, 과목이. 8과목을 이거 만약에 뛰어든다면 지금 9월이니까 조금은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쩌면 베이스가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내년 2월 달에 합격이. 그렇지만 조금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한번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렇다면은 후년엔 무조건 붙어야죠. 그죠? 후년에 1차는 무조건 붙어야 되잖아. 1차는 무조건 붙고 그 후년에 2차 공부를 바로 들어가서 그 해 바로 딱 시험 끝나고 나서 임해서 2차까지도 합격하면 좋고요. 아니면 최소한 그 다음에 기득권 된 다음에 2차를 갖다 합격하는 거,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1차를 만약에 4년 내지 5년 한다. 그 이유가 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이고,
그거를 방지하는 전략을 지금부터 제가 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 열심히 하겠다? 너무 좋죠, 뭐. 그래서 막 90점씩 다 받아요, 다. 다 90점씩. 너무 이상적인 얘기죠. 이상적인 얘기지 현실감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전략 없이 무턱대고 많이만 해야 되겠다.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자 하는 수험생, 말하자면 공부 시간은 늘리지 못하고 양만 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많이만 하면 다 하지 뭐. 자신을 과신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에 공부를 안 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록 서울대는 못 갔지만 내가 하면 충분히 돼라는 오만한 믿음이잖아요. 그냥 그거죠 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자기가 그거 못했던 그 자체가 실력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들어가서 지금부터 새로이 간다라고 한다면 새로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간다면 공부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건 못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완벽하게 접근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걸리는 시간이? 각 과목이 얼마나 걸릴까요? 물화생지가 각 과목이 2년씩 걸립니다. 90점씩 받으려면. 각 과목이 2년 걸립니다. 문과 학생일 경우에. 화학과생일 경우에는 화학만 1년 걸리고 나머지는 다 2년 걸립니다. 공대생은 문과랑 차이가 없습니다. 다 2년 걸립니다. 이렇게 하면 90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8년 걸려서 1차 붙을 겁니까? 그러면 안 한다고요, 공부를. 그런데 전략을 그렇게 세우는 거, 전략이 아니죠.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무턱대고 많이만 하면 되겠지. 내가 왜 못해? 이런 생각을 오만함을 갖는 거예요. 못합니다. 현실적이지 못해요. 현실적인 공부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민법 산재법에 주력을 해서 이건 90점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문과라도 가능, 화학과라도 가능, 공대라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6개월 내지 8개월만 집중적으로 때려도 충분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90점을 못 받, 90점이란 것은 딱 90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90점 근처입니다. 뭐 87.5일 수도 있고 92.5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간 90점 정도의 공부를 하는 것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공부 시간을 많은 투자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성 생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의 물화생지인데 이 중에 하나의 베이스가 제로인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화학, 저는 화학 선생이기 때문에 화학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화학의 베이스가 제로예요. 화학의 베이스가 제로인데, 자, 합격 수기 같은 거 읽어보면요.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를 다 풀었더니 화학도 수월해지더라 라는 합격 수기 엄청 많거든요. 만약에 학생이 그걸 읽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시작하는 법대생이 그 합격 수기를 읽었어요. 그걸 딱 읽게 되면 그러면 갑자기 오 그래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를 다 풀면 화학이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이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거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학만 2년 내지 3년 걸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잘못된 합격 수기를 읽은 대가가 3년의 혹독함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격 수기는 다 믿을 게 아니라 오로지 뭐만 보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의 그 합격자는 화학과생이에요. 그러니까 미트, 디트, 피트 기출 문제도 다 할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는데 베이스가 약한 사람이 만약에 그런 합격 수기를 읽거나 잘못된 전략, 문제를 많이 풀면 좋겠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걸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면 여기서 만약에 시간을 엄청 빼앗기면요. 법 과목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시간을 다 뺏겨버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현실적으로 돼야 되는 과목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못 풀고 시험을 망하고 공부해도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물화생지는 공부해도 안 돼요. 공부해도 90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리사 시험 3,000명 중에 한 명도 없어요. 3,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과거 출신으로서 과거에 올림피아드 나가서 상을 받아본 전력이 있고 최소 화학과나 생물은 2과목은 깔고 물리까지 깔고 지구과학 하나만 되면 되는 사람. 그 사람일 경우에 90점 받는 사람이 1명 정도, 2명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 아니라면 90점 받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목표를 이렇게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방향성이 자꾸 틀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건 가능한데 이거는 시간을 투자를 못해서 이만큼 못 받고, 안 되는 데다가 시간을 쏟다가 결국은 여기서는 안 되는 걸 언제 깨우치냐면요. 시험 한 달쯤 나오면 깨우쳐집니다. 시험 한 달 나오면요. 평온함이 찾아와요. 평온함이 찾아오면서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는 물 건너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그렇게 해서 떨어졌다 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시행착오를 한번 겪으면 그 다음에 각성해서 그래. 되는 거에 전략적으로 하고 나머진 되는 거는 전략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여기다 시간 많이 투자하고 안 되는 것에다가 전략적인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또 떨어지는 친구는 공부 시간이 아니죠. 문제를 덜 풀었어.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수를 또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또 망하네. 그 다음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래서 나는 4년 내지 5년 동안 1차도 못 붙은 수험생 꽤 많이 봤습니다. 왜 무슨 바보 공부예요, 세상에. 안 되는 거에 왜 시간 투자합니까? 물화생지입니다. 자연과학은. 당락은 얘가 결정냅니다. 얘가 당락을 결정내요. 이거는 합격자라면 거의 다 90점 금방은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락을 결정 못 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합격자라면 이건 90점 근처로 다 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 근데 여기서 꽈락 내지는 여기서 점수가 형편없어 갖고선 전체 평균이 커트라인을 미달돼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자, 전략적인 거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부터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실패하는 원인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실패하는 원인은 뭐에 있다고요? 강의 안 듣고 있습니까? 지금 나한테? 실패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안 되는 걸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되는 걸 못한다. 이게 실수입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를 풀겠다. 베이스 약한 수험생이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에 매몰돼 버리면서 시간만 가고 효율은 꽝입니다. 가성비 아주 최악의 과목이거든요. 이건 가성비가 좋아요. 맘만 먹으면 독하게 맘만 먹고 민법 같은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임박하면요. 하루면 막 300페이지, 500페이지 읽습니다. 근데 얘는요. 가성비가 아주 최악이에요.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다 90점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는데 그걸 된다고 믿는 오만함 때문에 4년 내지 5년 가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는 뭐라고요? 1차 합격이잖아요. 화학 잘 보기가 아니잖아요. 물리 잘 보기, 자연과학 잘 보기가 아니잖아요. 1차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 커트라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커트라인이 3년 전 80점대, 80점 초반이었습니다. 작년에 70점대 초반, 재작년에 70점 초반, 그 다음에 작년에 71.6, 76.66점입니다. 커트라인이 이렇게 10점씩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난이도의 문제예요. 이때 학생들이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고 이때 학생들이 돌대가리여서 그거 아니에요. 난이도가 10점의 차이를 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난이도가 뭐가 높으냐? 민법, 산재법도 높고 자연과학도 다 높았습니다. 70점대일 땐. 그러니까 여기서는 웬만큼 망해도 붙습니다. 근데 80점대일 때는 문제, 민법, 산재법 진짜 다 쉬웠거든요. 자연과학도 화학 빼곤 다 쉬웠어요. 화학은 매년 개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인 공부를 계속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한번 80점 잡으면 어느 경우라도 붙죠. 그죠? 80점이라면 어느 경우라도 붙지 않겠습니까? 그럼 커트라인이 80점이 되는 70점대 중후반 되면 어느 경우라도 붙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자, 합격의 커트라인은 80점이라고 생각을 하자. 만약에 한 70한 7, 8점이라고 생각하자. 90 거면 몇 점 받으면 됩니까? 90이면 65점 이상 내지는 70점 근처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 커트라인이 넘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90 받는 건 이건 노력을 기울이면 가능한데 이거 65점 받으라고 하면은 어휴 그거 갖고 불안해서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90점씩 받아야죠 하다가 결국은 안 되는 거 하다가 되는 거 못한다니까요. 자, 65점 내지는 70점
커트라인이 높을 때 70점, 커트라인이 낮을 때 65점, 최하로서 70점 커트라인일 때 60점만 돼도 붙죠. 그죠? 그러니까 60점만 되면은 얘는 합격할 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자연과학 전략을 짜봅시다. 자연과학 학생, 자연과학 4과목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학생은 화학은 했을 거고요. 아무것도 안 한 거 맞잖아. 학생은 뭘 해봤나요? 물리하고 화학 해봤어요? 오, 좋네요. 그래. 자, 그러면 그 물리하고 화학은 전략 과목이 되기가 힘들어요. 뭐 될 수도 있겠지요. 사람에 따라서. 자, 4과목 중에서요. 우리 2과목 정도를 전략으로 삼고 2과목은 방어로 삼읍시다. 2과목은 전략 과목이고요. 전략 과목이고 2과목은 방어로 삼자. 그러면 전략 과목은 반드시 2과목 정도는 필요합니다. 전략 과목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공부를 하면 점수가 나오는 게 전략이어야죠.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안 나는 과목은 전략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과목은 방어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 전략 과목은 어떤 것이 되어야만 좋겠습니까? 무슨 과목? 물화생지중. 그런 정보를 얻으려고 온 거죠, 지금. 물화생지중 어느 과목이 전략 과목입니까? 우리 화학과 학생? 생물이요? 생물이 전략 과목이라 자신 있습니까? 생물량 엄청 많은데. 자, 학생은요. 어떤 과목이 물리하고 화학이 제일 자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제일 열심히 해봐갖고 전략 과목으로 삼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 본인의 베이스가 그렇게 단단하다고 믿어지면요. 전략 과목은 절대 안 됩니다, 화학은. 웬만한 베이스는 안 됩니다. 지구과학이 전략 과목입니다. 반드시. 지구과학은요, 누구나 노력에 의해서 8개 내지 9개 맞을 수 있는 과목이에요. 나머지 과목은요, 화학은 8개, 9개 맞잖아요? 그러면 1등이에요, 그냥. 8개, 9개 맞은 사람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의 난이도가요, 엄청 높습니다. 엄청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전략으로 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안타까움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화학 선생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과학은요, 10개 중에 8개, 9개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자, 떨어지는 놈들 공통적인 성질. 지구과학은 인터넷 같은데 글을 읽어보면요, 어떤 놈 뭐 일주일만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들 씁니다. 그럼 그거 보고선 또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일주일 하면 된다니까 믿습니다. 일주일 갖고선 과학이 말이 됩니까? 얘가 지구과학도 과학이야. 근데 무슨 과학을 일주일만 공부하면 8개, 9개를 맞아요. 걔 삼수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삼수하다가 일주일 정도 해보니까 되더라 이거거든요. 근데 앞에 말 다 빼먹고선 그냥 그렇게 무책임하게 글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그런 글들을 올리는 훌리들도 되게 많아요.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글들이 바로 인터넷 오픈 카톡방 같은 데 글입니다. 학원 알바 내지는 훌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오버들의 남발하는 놈들. 왜? 지가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글을 쓰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동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무슨 과학을 일주일만 하면 8개, 9개를 맞아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딴 소리에 현혹당해서 지구학은 제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학 18개, 9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좀 매년마다 시험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풀 수 있을 만큼의 난이도로.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성의 있게 하면 문과라도 합니다. 됩니다, 이건. 문과라고 할지라도 베이스가 약해도 지구학은 베이스가 약해도 암기에 가까운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구과학 8개, 9개를 목표로 잡아서 일단은 여기가 과학 중에서는 지구과학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과목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미리 합시다. 왜 지구과학은 꼭 11월달, 12월달 되면 한다는 그런 소리들이 막 글들이 올라가고 막 그럽니까? 이건 좀 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8개, 9개 맞는 실력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갑시다. 그렇죠? 그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과목도 전략이 있으면 좋습니다. 한 과목도 전략이 있으면 좋은데 학생처럼 물리나 화학이다 하면은요, 둘 다 셋 다 전략이다. 만약에 이렇게 전략이다. 그러면 뭐 나무랄 데가 없죠. 너무 좋은데 공부를 하다가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흥미를 느끼는 과목. 이건 지구학은 무조건 전략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전략으로 삼으시고 3과목 중에서 자기가
베이스가 조금 취약한 수험생일 경우에는 공부를 해나가다가 흥미를 느끼는 과목일 때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흥미를 느끼는 과목은 자기가 와 내가 안 해봤지만 정말 너무 재밌는데 이런 느낌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베이스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나가다가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겠구나 이런 걸 갖다가 느낌이 오는 과목이 있으면 그게 전략이 될 수 있어요. 화학은 좀 힘들긴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흥미를 느끼는 과목이 자 예를 들면 생물이었다 칩시다. 문과 쪽은 생물이 조금 더 가까워지거든요. 저 학생은 다행히 물리나 화학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 문과 쪽은 여기 쪽이 많이 가까워요. 왜? 이건 암기잖아. 이건 응용력이잖아. 이건 계산이 가미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응용 계산형 문제일 경우에는 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암기에 가까운 이런 과목일 때는 자기가 공부 엉덩이 질기게 앉아 있어서 많이 외우고 쓰고 하면은 접근이 가능한 과목이라서 문과 학생들은 아마도 생물이 가장 접근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건 강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해보고 나서 결정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작년처럼 쉽게 나오게 되면 생물도 8 내지 9개 정도는 맞을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된다는 겁니다. 8개 이상 맞으면 전략. 그러면 나머지 자 화학하고 화학은 물리하고 화학은 방어 과목이라면 이건 공격 과목이에요. 방어 과목이라면 빵점 받으면 안 됩니다. 2개 맞을 거면은 한 글자도 안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만약에 2개가 목표다 그러면 한 글자도 안 보고 들어가면 돼요. 왜? 내려 긁으면 2개 맞아요. 오지선 달아서. 거기서도 왔다 갔다 찍으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2개를 맞을 거면 한 글자도 안 보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과목이 발목 잡히고 신경 거슬려서 다른 과목 공부도 그만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한 과목을 인터넷에 글들 난 그런 거 무지하게 많이 봐요. 완전히 제껴라 화학을 뭐하러 하냐. 하면은 4개 맞고 안 하면 2개 맞는데 왜 하니 이런 글들. 그거 뭐냐면 지가 안 했기 때문에 남들도 그렇게 유도하려는 훈리의 수작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글들에 현혹당하는 겁니다. 그건 안 돼요. 하긴 해야 됩니다. 방어만큼은 합시다. 방어만큼은 하시고요. 방어는 몇 개 정도 맞는 겁니까? 10개 중에 4개 내지 6개 정도 수준으로 맞는 겁니다. 최소가 4개입니다. 4개. 최소가 4개고 많으면 6개까지도 맞을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최소로만 따져볼까요? 4개, 4개, 8개, 8개. 그럼 몇 점 됐습니까? 4개, 4개, 8개, 4개, 4개, 8개, 8개 맞으면은, 자, 이거는, 그죠? 60점대 됐죠? 그러면 이거 90점, 90점 금방 되면은,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라도 문제를 합격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전략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전략적인 공부를, 요게 왜 전략적인 공부여야 되는데, 방어만큼을 공부하십시오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많이 오해들 합니다. 그 오해는 어떻게 오해하는 거냐면요. 안 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생은 필요한 부분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해에 아주 극단을 달리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학이 방어다. 화학이 만약에 방어인 수험생이다. 화학이 방어입니다. 저는 물리가 방어일 때는 전 모르겠습니다. 그건 물리 선생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시지요. 자, 이제 화학이 만약에 방어인 수험생이다. 라고 했었을 때 전략을 한번 또 짜드립니다. 만약에 얘가 방어라면. 공격이라면 너무 좋겠습니다. 문제 왕창 드릴게요, 내가. 문제 그냥, 30년 강의입니다. 문제가 1, 2개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학생의 공격인지 방어인지는 나중에 제가 테스트해 보면 압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스터디 같은 거 운영해 주는데요. 화학 스터디 이제 운영해 주는데 그 스터디에서 문제를 냈을 때 풀어나가는 방식만 딱 보면은 공격인지 방어인지 압니다. 다 간단하게 혹시 만약에 제 강의를 듣게 되면 학생이 강의를 들을 때 표정만 딱 보면은 한 달만 가르치면 압니다. 그때는 공격인지 방어인지가 보이거든요. 근데 착각하는 경우가 뭐냐? 방어인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면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지는 분명히 방어야 베이스는. 근데 자기는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를 많이 풀게 돼요. 공격인 수험생은 화학이 공격이다 하는 수험생은 문제 많이 풀어도 오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라는 얘기는 베이스가 강하다는 소리야. 베이스가 강하기 때문에 문제 많이 풀어도요, 다 소화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여도 여기에 시간을 빼앗고 이만큼을 할 만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인 수험생일 때는 이렇게 문제 많이 풀어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방어인 수험생일 때는 문제를 많이 풀고 접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화학에 1년 이상 매몰돼 버립니다. 그리고 문제가 안 풀리니까 해설지를 읽고선 그걸 자기가 공부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화학 문제는 화학이 공격인 학생들 아시죠?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멘트는 절대 시험에 없는 거. 무슨 얘기냐?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똑같은 글씨가 있길 기대하는 겁니다. 똑같은 글씨가 있는 거 법과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화학은 그런 게 없는데도 그렇게 공부를 해버리니까 단순 암기형으로 문제를 갖다 접근하게 되고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응용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격인 사람은 좋겠는데 문제 많이 풀면 이런 학생은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스터디 지금 약 100명 정도 운영 중에 있는데요. 100분의 수험생이 지금 저한테 스터디로다가 지금 같이 강의를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 중에 5명 안팎이에요. 공격인 수험생은. 말하자면 5%가 안 됩니다. 5%가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 95%는 전부 다 방어거든요. 그럼 방어인 수험생은 화학을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얘기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화학은 이해 암기형이 있고요. 문제가 응용 계산형이 있어요. 이해 암기형과 응용 계산형이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게 5개 정도, 5개 비슷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요. 최악의 상황. 자기가 분명히 방어인데 공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이해만 합니다. 이해 암기형 파트는 이해만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리고 이해 암기형이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요. 이 부분은. 이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만 하고 시험장을 뜩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력하느냐. 얘만 신나게 문제 풀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를 많은 문제를 풉니다. 뭐 미트리트 기출 문제, 피트 기출 문제, 뭐 시중에 있는 문제집 몇 권 뭐 이럽니다. 그리고 뭐 문제집 뭐가 좋아요? 뭐 이런 글들. 그거 전부 다 그 알바가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글들에 현혹당해서 뭐 보면 마치 될 것처럼 그렇게 글들 쓰는 것들. 여기 많이 풀고 들어갔네요. 똑같은 문제 없습니다. 이건 이해만 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또 문제를 또 풀어야 합니다. 이해만 했으니까 그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거기서 시험장에서. 예를 들면 이해 암기형 파트에서 저는 방점은 암기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를 되는 건 누구든지 다 이해한다 이거는. 이걸 이해 못하는 수험생은 이건 화학을 아예 제낀 사람이지 공부를 아예 안 한 사람일 경우에는 몰라도 했다 하면은 이해는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암기까지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이걸 망각합니다. 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외웠다고 믿습니다. 시험장에서 풀면 되지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을 엄청 걸립니다. 문제 시험장에서 풀 때. 자, 화학과 내지는 우리 화학이 방어인 공격인 수험생 결합차수 3인 놈 다 말해보십시오. MOT에서. 결합차수 3인 놈 다 말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 아니잖아. 화학과면 적어도. 결합차수 3인 놈 다 말해보세요. 라고 말하면 거기서 시그마, 파이, 파이스타, 시그마스타, MOT 구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SF4의 분자 모양은요. 하면은 시소형 이렇게 외우지 못하고 머릿속에 구조 그림과 동시에 내용이 구조가 탁 하고 지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시험장에서 구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루이스 구조 그리는 방식에 의해서. 그 방식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문제가 나오면은 푸는 겁니다. MOT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눈 튀어나옵니다. 아니 연습할 때 충분히 책에 다 있는 걸 다 외우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리고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결합차수 3인 곱 CO, 서협차수 3, N2 결합차수 3, 시아나이드 음이온 결합차수 3, NO 양이온 결합차수 3하고 빡빡빡빡 찍으면 되는데 그걸 시험장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푼다라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래 걸려요. 이건 손도 못 대요.
그리고 연습을 이것만 하고 들어갑니다. 이것만 하고 딱 들어가면 자 올해 같은 경우에 11번, 12번, 13번, 14번, 13번 문제, 11, 12, 13 문제 이거 겁니다. 11번 자 아무리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 당신이 지금부터 화학을 2년 동안 해도 못 풉니다. 다른 과목 하나도 안 하고 화학만 2년 공부하고 들어가서 12번 문제를 1분 30초 내에 풀어보십시오 하면은 그냥 못 풉니다. 여기다가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시험장 가서. 그리고 여기다 시간을 투자하다가 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제끼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부터가 이 암경 파트 문제거든요. 이제 작년엔 그랬다고요. 내년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번호는. 여기서 이 암경 문제 여기서는 이제 이해만 했으니까 거기서 또 풀어나갑니다. 하나도 못 풀어요. 그래서 빵점 내지 한 개 내지 두 개 맞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최악의 공부 방향성을 가진 거고 전략도 없고 말하자면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의한 떨어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간단합니다. 저 어떤 게 쉬울까요? 문과 학생.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이게 쉬워 보이죠? 그러면 외워야죠. 이해가 됐으면. 그러면 여기서 제가 스터디하면서 혹은 월드컵 특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튜브에 About 화학이라는 곳에 월드컵 특강 그래갖고선 이암경 파트를 갖다 강의해서 올려놨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학과나 화학이 전략적인 학생은 바로 들어도 이해됩니다. 근데 우리 문과 중학생은 바로 들으면 이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강의를 해서 올려놓은 게 아니라 강의를 해서 올려놓긴 했습니다만은 요렇게 앞으로 접근하는 겁니다라는 접근 방식을 보여준 거지 강의를 풀로 다 해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자 이거 보시죠. 이게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해만 하고 들어가고 시험장에서 이걸 풀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이거는 못 풀려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점수를 받는 거예요. 자 간단하죠. 어떻게 합니까? 자 이암경 여기다가 주력을 때리는 거죠. 이 주력으로 때리는 파트가 화학에서는 이암경 파트가 이렇게 결정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 보면 못하니까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화학 전 범위를 꾸역꾸역 보자 이거. 전 범위를 꾸역꾸역이라도 봅시다. 그래야만 이 부분을 외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부분 파트에 해당되는 것만 딱 외웠다가는 이해가 안 돼요. 내용이. 그러니까 화학은 전 범위를 꾸역꾸역 봐줘야만 그래야만 또 이제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내용과 내용이. 그런 것까지도 조금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범위를 일단 한두 번 내지는 1, 2회독은 꾸역꾸역이라도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이해암경 파트들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정리 강의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이해암경 파트 정리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도 이 방어인 수험생은 문제도 최소한으로 푸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제가 최소한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를 갖다 화학 같은 데서 많이 늘렸다가는 거기에 매몰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도 최소한으로 푸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다 풀고 응용계산형 문제는 시험장 가서는 안 풀어야 합니다. 왜 풉니까? 시험장 가서. 시험장 가서 이걸 푼다. 그러면 결국은 이 부분에서도 틀리고 더 나아가서 지구과학 망하고 생물 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는 자연과학이 몇 점이냐지 화학 몇 점이냐가 아니야. 그러면 지구과학이나 생물에서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에서 화학 같은 데서 매몰돼 버려가지고 물리나 화학에서 방어인데 매몰됐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풀다가 시간을 다 잡아먹고 지구과학 생물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버리면 자연과학을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세상에 어리석은 공부입니까? 그 세상에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공부를 안 하고 나서 망하면 덜 억울할 텐데 나름대로 해놓고 그렇게 망할 수 있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뭐야? 화학은. 방어인 학생은 손을 대지 마라. 공격인 수험생, 화학과생 먼저 손대지 말고 얘부터 푼 다음에 손대자. 알았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얘가 11번부터 13번까지니까 얘를 먼저 풀지 말고 나머지 14번부터 먼저 나머지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하고 생물하고 물리 풀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가서 11번, 12번, 13번을 풉시다.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를 왜 깨우치지 못하고 왜 화학은 꼭 11번부터 풀어야 되면 물리는 왜 꼭 1번부터 풀어야 되죠? 1번 문제와 5번 문제가 비중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2.5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난이도 높은 걸 그걸 풀어내겠다고 시간을 시험장에 그 1분 1초가 가까운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까? 이해 암경 파트에서 왜 이해만 하고 시험장 들어가서 외워서 들어가면 바로 빡 찍는 걸 못 찍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즉 뭐냐, 시험 공부를 합시다. 학자 공부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화학을 왜 학문적으로 알고 싶어 하는 겁니까? 화학과 학생은 학문적으로 화학을 안 해요. 난 강의를 30년 했더니 화학 학문 모릅니다. 그냥 오로지 시험 보는 용도로서 시험에 적합한 공부를 수험생에게 최소한으로 시켜서 효과를 최대한도로 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을 뿐이지, 왕창 알려주고 많이 알려주고 문제 많이 제공해주는 게 뭐가 그게 선생입니까? 그건 어디에 만족하는 거예요? 민법이나 산재법 선생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목은 메이저 과목이고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민법은 모르지만 산재법은 여러분들이 변리사가 되시면 평생 동안 그 과목으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변리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물화생지는 머릿속에서 지워져도 돼.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왜 여기다가 학문처럼 공부를 합니까? 그게 나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야, 수험생들은 분명히 시험 공부를 해갖고 합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 좋은 선생이 문제 많이 주고 양 많이 늘려주고 문제풀이 여러 개 설강하고, 자, 기본 강의, 뭐 기본 시막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문제풀이도 뭐 유사 기출 문제풀이, 무슨 문제풀이 해서 1년 내내 강의만 설강해서 내 강의를 듣도록 유도하면 화학과 학생일 경우에 화학 못 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근데 그 선생 때문에 화학만 잘 보고 나머지 과목은 시간이 부족해서 시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 박살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생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란 것은 내 과목을 최소한으로 공부시켜서 최대의 효율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방어인 사람은 요거는 이렇게 합시다, 공격인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것을 각 학생의 수준별로다가 알려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학문적인 공부를 하는 수험생일 땐 따끔하게 경고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학생들 중에 학문적인 공부하는 수험생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왜 학자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학문적인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학생들일 경우에는 그걸 갖다 답을 알려주는 건 무책임한 책임 방기다. 책임을 갖다가 자기가 회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생일 경우에는 선생으로서 아니 이런 건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해줄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게 학원 선생의 일 아닐까요? 내가 교수입니까? 학원 선생은 학원 선생의 일이란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학문적인 것을 은근히 원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잘하는 수험생이 아니라 못하는 수험생일수록 더 많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기간이요, 1차를 나 5년 떨어진 사람 봤다니까요. 1차를 5년 떨어지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못 깨우치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깨우치질 못하니까 세상에 온갖 불만만 쌓이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1차 요만한 산맥이에요. 이거의 관건이에요. 1차는요. 아무리 길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3년이 맥시다야. 3년이 맥시다야. 조혜진 변리사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1차가 그 친구 같은 경우에 1차 붙는 게 관건이거든요. 1차를 너무 자연과학이 발목을 계속 매년 잡으니까 여기서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 발목을 계속 잡히면서 첫 번째 1차 떨어지고 두 번째 2차 떨어지고 세 번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에 갈등을 때리다가 그래 내년에 동차도 붙지 뭐 하는 마음에 다시 용기를 내서 또 1차를 또 뛰어들고 그때 제가 방어를 해라. 그때 거기서 뭔가 띵 하고 온 게 있었나 봅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이 부분을 공부하고 들어갔다. 외우질 못하고 이해만 하고 들어갔구나. 그리고 외우고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거 이거 풀지 말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풉니까? 방어인데. 그리고 풀지도 못하는데 이걸 왜 풀려고 노력을 합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딱 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개 맞았습니다. 6개 맞아갖고 그의 1차를 딱 붙었고요. 붙었고 그 다음에 그런 말하자면 자기를 이렇게 각성할 줄 알고요. 뭔가 반성할 줄 아는 사람은요. 이게 이런 것도 있어요.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그냥 2차는 한 번에 딱 패스했거든요. 그 변리사가 딱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만에 붙었지만 1차를 그래도 그 동차로다가 붙었으니까 3년 만에 변리사가 된 거는 뭐 3년 정도 변리사 된다면 그 뭐 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한 거 박수 받을 만 하잖아요. 그죠? 왜 3년 만에 변리사 되는 거? 근데 1차만 3년 떨어지면 내년에 이제 시험 봤다면 그것도 한 번 본 거냐? 만약에 시험 본다면 한 번 본 거라고 말할 수 있나? 예, 그건 조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어쨌든 간에 본 건 맞긴 한데, 그죠? 만약에 떨어진다면요. 3년 동안 하면은 제가 볼 때 공부를 안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1차를 3년 떨어지는데 2차는 도대체 몇 년 걸리려고 조혜진 변호사 같은 이런 특이한 케이스가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전략적으로 합시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아셨죠? 그 전략적인 거 자기가 자기를 객관화할 수 있는 어떤 좀 겸손한 마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학자들이 많은지 왜 질문들을 하면은 그렇게 어이없는 질문들만 골라 나오는 경우가 많은지 그리고 그런 학생들은 왜 매번 그렇게 똑같은 얘기들을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공부 시간 늘려나가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학생들이 변리사가 되시려면요. 내가 과거에 했던 공부 시간보다 10시간 이상은 꼭 늘린다. 그거를 목표로 삼고 가십시오. 화학을 많이 하고 싶으면요. 자네가 만약에 60시간을 공부해서 과거에 60시간을 공부했던 주당 60시간을 공부했던 수험생이라면요. 근데 난 화학도 많이 하고 싶어. 그러면 문제수를 늘리지 마시고요. 60시간을 고수하면서 문제수를 늘리지 마시고 70시간으로 늘린 후에 10시간만큼은 화학을 하십시오. 그게 가능하시면은 근데 그게 하루가 가능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60시간 하던 사람은 1시간만 더 늘리라도 숨이 헐떡헐떡 차요. 해보면 알지요. 고3 과정을 겪어왔기 때문에 다들 느끼실 겁니다. 공부 시간 1시간, 2시간 늘리는 거 보통 의지 아닙니다. 보통 의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사람일 경우에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터디 운영해 주면서 공부 시간을 꼭 올해도 그렇고요. 공부 시간을 제출하게 하는데 많이 하는 사람은 주당 80시간 이상을 합니다. 조금 하는 사람, 자 그런 학생이 떨어질까요? 80시간대 공부 때리는 사람이? 어여한 스펙이어도 안 떨어집니다. 노베이 있어도 안 떨어져요. 8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면. 근데요, 자기가 조금 베이스 있다고, 조금 공부 좀 과거에 좀 했다고 엄청나게 까불어대면서 주당 꼴랑 30 내지 40시간을 갖다 매번마다 제출하는 수험생이 있습니다. 여하해도 떨어집니다. 변리사 시험은요, 그렇게 만만한 시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공부로서 자기가 승부를 볼 수 있을 만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뛰어드는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만약에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스스로 객관화시킨 사람은 감히 뛰어들지도 못해요. 이 시험은. 물론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좀 어이없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차피 논외거든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공부 시간 늘립시다. 그게 자신 있으면 뛰어드십시오.
과거에 했던 것보다 5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더 주당 늘릴 수 있고 그 주당 가는 게 최소 1년은 유지할 줄 아는 능력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자신 있으면 뛰어드세요. 그러면 당신도 변리사 됩니다. 근데 그거 자신 없고 많이 하면 다 왜 못해? 이런 건방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문제수 뭐 온갖 정보를 알아보겠다고 오픈 카톡방은 다 가입하고 온갖 사이트엔 다 들어가고 온갖 정보만 캐우치고 다니는 사람은 오보의 홍수 속에 삽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왜곡된 지식들과 공부 방법만 전달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학 많이 하려다가 요것만 공부하다가 결국은 시험장 가서 이거 못 풀고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고, 그리고 화학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지구과학, 생물 같은 데서도 암기형가에서도 못 풀고, 자연과학 처참하게 망했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여기 공부 시간을 못 투했으니까 얘들도 다 망하고, 그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가면은 그때는 대책이 없고요. 그러면 세상에 불만만 남습니다. 세상이 전부 다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느낌 오지 않겠습니까? 긍정적으로 가시려면요, 공부 시간 늘리는 걸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고 자신 있다라면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 화학에서 선생님 제가 공격인지 방어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판단해 드립니다. 당신은 공격입니다 라고 하면 공격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어입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게 말고 하지 말고 그냥 방어의 공부를 하면 됩니다. 왜 거기서 기분 나빠하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방어라 그러면 방어의 공부를 하면 화학에서 필요한 만큼만 공부하고 그 남는 시간을 법 과목에 투자하라는 뜻인데,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말을 하다가 말이 조금 길어졌네요. 원래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너무 진지합니다. 이제 뭔가 뛰어들어가고서 공부 어떻게 하면 하지? 그러니까 각 학원 설명회 다 다녀. 그리고 오픈 카톡방 다 가입했죠, 뭐. 그리고 뭐 그냥 온갖 학원 사이트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뭐 JH 게시판도 들어와 있을 거고 뭐 어디 게시판도 들어가 있을 거고 거기 가면 다 있을 겁니다. 다 탈퇴하십시오. 전부 오보입니다. 옹창다. 학생의 글은 없습니다. 학생은요, 그런 데 가서 글 쓸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험생 해보십시오. 1분 1초 가깝고 잠이 쏟아지는 판국에 그런 데 가서 강사 칭찬하고 강사 욕하고 다닌다고요. 그런 수험생 없습니다. 절대 그런 오보적인 행동들 하지 마시고요. 학원은 필요합니다. 학원을 부정하는 건 내가 아닌 것 같아요. 학원은 필요한데 자기가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어떤 선생이 맞는지는 그 선생의 스타일이 나랑 맞아야지만 좋은 거잖아요. 그죠? 스타일이 나랑 맞고 내가 아무리 베이스가 없어도 나를 이해시킬 수 있는 선생이 선생 아니겠습니까? 학원은 왜 옵니까? 학생 만약에 온다면 배우려고 오는데요. 혼자서 못 배웁니까? 얼마든지 법대생이 민법 같은 건 화학과생보다 100만 배 지금 절대 잘하지. 왜 옵니까? 시간 절약하려고 오는 겁니다. 딱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과목을. 그런데 학원을 나오면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학원에 나왔는데 시간 절약이 안 되고 오히려 공부할 양이 늘어난다. 그게 무슨 학원입니까? 근데 왜 바보 수험생은 그런 데 열광하는 거죠? 양을 늘려주는 것에 왜 열광합니까? 더군다나 이런 과목이면 내 이해하겠습니다. 민법이나 산재법이라면. 여기서 세상 바보들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첫 문제 푼다 화학에서. 그러면 화학과생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5개월 걸릴 겁니다. 그죠? 화학과생이 그럼 저 친구는 1년 내지 2년 걸립니다. 그러면 1년 내지 2년 걸려서 첫 문제 풀고 시험장 들어가서 딱 보십시오. 2개 맞습니다. 그러면 한 글자도 안 본 사람하고 똑같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그 세상 어리석은 공부하지 마시고요. 우리 합리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뛰어드신다고 했죠? 다들 오래 뛰어드신다고 했죠? 뛰어들려고 결정하려고 온 거라고 했죠? 그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과거보다 10시간 이상의 자습시간을 늘릴 자신이 있는가? 내가 과거에 50시간을 했다면 나는 60시간은 꼭 지킬 만한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게
최소한 지금부터 뛰어드는 그 순간부터 2년 내지 3년 동안은 못 놉니다. 젊음을 놀지 못하고 미래를 향해 투자할 만한 의지와 용기는 있는가? 그것만 갖고 판단하십시오. 아셨죠? 공부 시간 늘리고 내가 놀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가? 그리고 만약에 뛰어들었다면 그땐 진짜 후회 없이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뛰어들고 나서 후회는 다 하지 마십시오. 왜 친구들은 예쁜 옷 입고 놀러 가는데 난 왜 여기서 쭈글렁하고 있을까? 그럼 뛰어들질 말아야지. 응? 여기서 쭈글렁하고 있어도 나중에 더 이쁜 옷 입으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그러려고 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후회라고 그런 멘트들을 갖다가 얘기하느냐 말이죠. 난 그런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때로는. 그렇죠? 우리 수험생 여러분 뛰어드시려면요.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학원은 다녀보십시오. 여기저기 인강에서 선생님들 맛배기만 들을 때 저기 OT를 듣는 거 아니에요. OT는 연기입니다. 자기가 제일 모르는 부분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선생은 선생이 아닌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그때는 그 선생이 나와 스타일이 맞았을 때 그걸 갖다 믿고 시간이 절약되는가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서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믿고 가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고요. 그러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뛰어드시는데 참고가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냥 한 시간 내내 헛소리 했어 그냥? 예, 뛰어드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유튜브 가서 제 강의 많이 올려놨으니까 화학과생은 들었을 때 이해가 됩니다. 예, 화학과생은 화학과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 강의는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칩니다.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얘기해 본 건 처음 같은데요. 1시간 동안 얘기해 본 거는 처음 같은데 여러분들의 눈매가 너무 똘망똘망해서 여기서 그냥 한 20분만 하고 나가기가 조금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질문 얼마든지 좋고요. 해주시면 좋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픈 카톡방 학원들의 게시판 무조건 탈퇴하십시오. 절대 들을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들을 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데서 학생들 글 쓰는 학생 중에 내 경험상 붙는 사람 별로 많이 못 봤어. 내 스터디원들 작년에 100명이 넘었고요. 올해도 지금 현재 100명 정도 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붙었다라고 나한테 알려주는 학생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오픈 같은 데서 활동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글 많이 쓰고 질문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볼 때 별로 그때 붙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헛소문에 현혹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마 제일 중요한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